직업론이 점점 이제 심화 과정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심화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인 세부적인 직업, 검사면 검사, 판사면 판사, 이런 실제적으로 사주에 따르는 직업을 갖다가 정확히 좀 잡아가는 해석을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좀 거의 도사급으로 맞췄던 잡아갔던 분 중에 이제 박도사라고 있죠. 일단 직업은 거의 90% 이상은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박도사 옛날에 간법 강의할 때에 설명을 했던 사주 감명지가 있는데, 감명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있고,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당시가 80년대였으니까 직업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시대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콩나물 장수라던가 아니면 토끼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파는 케이스 많았고, 돼지를 키우든가 목축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의류라던가 두부장사라던가, 이게 참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이런 직업으로 가겠구나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단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전기, 전자, IT, 기타 여러 개의 직업으로 분화가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이라면은 편의점도 하고 슈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제품들 이런 유통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이 팔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IT 쪽에 또 어떤 사주들이 많이 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환경 미화업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이게 건명인데 건명인데 이 당시에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환경미화업.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똥찌개 똥똥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게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똥차에 붓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그쪽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 지금이야 이제 정화조 같은 거로 이렇게 정화조에다 호스를 넣고 푸고 이런 것이니까 지금은 비교적 기계화되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필요하지 않는 시대죠. 근데 이 사주를 대구에선가 이제 감명을 했습니다. 박도사가 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재물운이 어떻고 배우자 운이 어떻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직업이 지금으로 치면 환경 미화업인데 돈 꽤 벌었을 것이다. 또 여기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를 활용해서 부동산도 축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직업이 왜 똥퍼라는 속칭,
그런 환경 미화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박도사 말씀은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연월 일식을 통해서 쭉 흘러야 되는데, 여기 댐에 막혔다, 이게 저수지에. 그래서 흘러야 되는데, 막혔으니 이것은 필시 썩은 물이다. 썩은 물이면 그게 뭐냐, 이게 똥물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똥물을 제물로 써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잘 맞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해석이 지금 맞겠냐면 그러진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해라는 것이 무슨 뭐 재생, 그 다음에 물 관련, 그 다음에 뭔가 지저분한 것,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그 금융, 이게 재물이 되기 때문에 재무 관련 회사에서의 어떤 그 격리사원, 그러지 않으면 수산물을 다루는 사람, 물상으로, 그러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그 금융사원, 내 관이 진중의 을목이므로 번듯한 그런 관은 아니지만 이금융권이나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 되죠. 이런 데에서 어떤 그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편제가 되고 정제가 혼재돼 있어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야간 유흥으로 해서 밤에 하게 되면은 이 무토 같은 건 재물이 되죠. 그 때문에 야간 유흥을 통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양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업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 시대에 대한 산업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산업,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일일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보면은 그 송기령인가 하는 어떤 뭡니까, 여러 그 단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오르는 단어 가지고 이 지금의 어떤 그 산업이나 어떤 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산업이 펼쳐질 것인가,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연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던데, 그 회사 이름이 이 직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는데, 그 회사 이름이 바이브 컴퍼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냐면 그 시대, 여러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인터넷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색어를 통해서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산업인데, 이 회사가 그런 거를 해요. 이 송기령이라는 그 부사장, 이 회사의 부사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의 산업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절반은 이 영업을 하고 이 사주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해석이 절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로 선택도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상담업,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매우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분야에까지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박도사께서 이런 정도의 그런 직업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봐줬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대라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업을 이해하려면 어떤 이 사주 가지고 어떤 직업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은 그런 걸 판단하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현대에 돌아가는 이런 그 판세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겠다. 그 전제를 두고 기본적인 이제 세부적인 그런 그 직업을 분류해 나가는 방법을 수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에는 직업적으로 토목이나 건축, 이 부동산도 있고 토목이라면 부동산도 있고 건설업을 직접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디벨롭먼트라 그러죠. 큰 땅을 구입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양을 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죠. 크게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군에서 하는 그런 큰 건설 사업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빌라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작은 단위의 건축, 소형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다세 가구도 많이 짓죠. 그런 것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그 직업적인 분야의 토목 건축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매매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많은 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 부동산업 건축업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방법을 접근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목이라는 것은 세워 올리고 뭔가 좀 심고 뽑는 작업이죠. 땅에 대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토에 축술형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제로스는 을목 같으면은 이것을 법무, 금융, 그 다음에 의료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토라는 거, 목이라는 일주, 간목을목은 토를 재성으로 쓰기 때문에 토를 변경한다. 조경이나 일반 건축 사업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자, 일단 기본 그 논리적인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편인이나 재성이 오행적으로 토나목으로 관련이 있을 때 본다. 자, 봅시다. 이것을 편인이나 정인으로 쓴다는 것은 진술총리를 신금이나 경금일간이 해당하겠죠. 신금이나 경금일간은 인성으로 써서 이것을 투자를 통해서 또는 부동산업을 통해서 어떤 그 직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묘가 또 있겠죠. 재성으로 쓰니까. 그래서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인묘진, 그 다음에 미나 축이나 술이 있을 때 이 건축으로 많이 쓴다. 이것을 오행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에 한해서는 이런 토나 목이 재성이고 인성이기 때문에 많이 관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무식한 그 사주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병신의 뭐 6월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이었는데 이 간목 하나 가지고 큰 그 건설업을 일궜는데 상당히 그 몇천억의 재물을 이룬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예 경금신금이 재성으로 쓰는 그 목을 갖다가 건설업으로 가니까 큰 돈을 벌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단순한 방법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재성으로 삼을 때 토목건축이 많은데
붕어건축이 많은데 재성의 성분이 정제인가 편제인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묘를 갖다가 정제로 쓴다면 이게 큰 규모의 어떤 그 건축업 위기보다 작은 단위의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크지가 않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사주가 강해서 이 편제를 치고 나갈 만하면 건설업으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다음에 토를 재성으로 쓴다, 이런 게 또 있죠. 경금, 신금은 목을 재성으로 쓰고 인성으로 쓰는데 간목을목 같은 경우는 이 토를 재성으로 쓴다. 원래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성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간목, 을목 같은 경우는 재성이 토기 때문에 이 간목, 을목들이 상당히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수기운이 약해도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재물을 일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식상으로 쓰는 놈이 일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재성으로. 여기서는 재성, 인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식상으로 쓰는 병정화가 있죠. 병정화는 식상으로 쓰게 되는데, 식상으로 쓴다는 것은 영업적인 용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회사와 관련해서 영업적인 용도, 뭐 직접적인 그 액션을 취하진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용도를 통해서 부동산과 인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물로 쫙 빠져나간다면 상당히 또 그 재물 축적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병정화 같은 경우는 인묘를 갖다가 인성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 용도로 쓴다면 상당히 재물적으로 큰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묘월이나 인월에 병정화 일간을 보면은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상당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건축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타 일간이 있는데, 기타 이제 무토나 기토 같은 게 있겠죠. 무토나 기토,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사주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지로 이 무게 같은 경우 공이 지지로 진술충이 있다. 또는 미가 있고 묘가 있다. 이런 작용들이 이제 건물을 세워 올리는 작용이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물론 교육도 되겠지만 이쪽에서 건설 쪽으로 인연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계수들은 이렇게 축술형이 있고 미가 있다. 미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임계수 같은 경우는 관 자체를 토로 쓰기 때문에 축술미가 있든가 아니면 뭐 진이 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보면 또 건설업계에 많이 종사를 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쓰느냐, 그 다음에 인성을 쓰느냐, 재성으로 쓰느냐, 그 다음에 축술미가 있거나 진술충이 있어가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신쌀적으로 역마에 해당하는, 역마라면 이제 인신충도 있죠. 그런 충도 있지만 진술충 들어가고 다음에 뭐 묘유충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이건 좀 약합니다. 이거는 약하고 진술충, 충미충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역마성을 대동한 사람들이 또 건설업에 많이 그 종사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업이 또 있어요. 부동산 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성을 봐야 되겠죠. 자격증성을 봐야 되는데 예, 자격증으로 볼 때에 경금, 신금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자격증성으로 쓰기 때문에 부동산업으로 관련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사주에 인성이 있다. 그 인묘가 인성으로 쓰는 병정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주에 인성이 있는 것. 사주 원국의 인성. 인성적인 요인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라 그래도 병정화 그 다음에 사화 오화가 있으면은 부동산업에 그 인연이 된다. 다음에 이 사주에서 재를 취하는 방식이 그 건축 분야. 근데 재물이 없이 재물을 번다. 이게 편재적인 그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라이센스만 가지고 하는 거죠. 라이센스만 가지고 내가 재물이 없으면서 재물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돈을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성적인 요인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5년 벌어서 5년 먹고 사는 식의 이게 좀 편재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죄이면서 인성이 있을 때 부동산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인묘진 월에 있다. 인묘진 월에 있고 미월이면서 옆에서 해나 묘가 관여한다. 미월이면서 이런 것도 건설업에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묘진 이런 글자들은 상당히 이 건축업에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까지 있으면 개발도 하고 본인의 어떤 그 임대 사업 또는 토지를 통한 부동산을 통한 재물의 어떤 그 레벨업 이것도 상당히 있더라.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가 대부분 식상이 약하고 상관 중심.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정당한 어떤 그 기교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라면 상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가 없다. 이런 경우가 또 부동산이 또 관여가 되더라. 상관 중심. 그 다음에 무죄. 이런 거 죄가 없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인자가 약하고 토를 재성으로 또는 토를 식상으로 삼던지에서 남의 물건을 유통하여 재를 취함으로 재주 없이 남의 물건을 취하는 행위로 봐서 고부가의 기술이 바로 부동산 개발업 또는 부동산업이 되겠다. 이거는 뭐 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저 병정화들이 영업행위 같은 거 해서 버는 케이스가 있고, 가불목들이 토 있고 그다음에 화기운이 발달해서 이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좀 그 돈을 버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이클로 봐서 12년을 주기로 또는 15년을 주기로 굴곡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한 그 5, 6년 벌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운의 굴곡이 매우 심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바람 크게 됐다가 나중에 노는 시기도 좀 있고,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10년 중에서 3, 4년 벌고 나머지 쉬고 5, 6년 길면은 그러한 것이 이 부동산 또는 건축업 또 건설 분야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얘기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부동산은 이러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재물이 없이 취하는 것이고 편제 형식이 좀 있겠구나. 인성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하신다면 부동산에 대한 사주상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는 충분히 판단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다음에 이제 다음 해야 될 분야가 섬유 의류 이쪽 분야가 되겠는데 요것도 통합과 비슷한 분야가 겹치는 게 있어서 지금 섞어서 하겠습니다. 섬유 의류는 기본적으로 인묘진이라고 하는 재질적으로 인묘진이고 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목기운이 있죠.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하게 꾸미고 가꾸고 그 다음에 세워 올리는 건축적인 그 동작이 다 들어가지만 미래하게 꾸민다는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묘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겹치고 이것은 설계 부분이라든가 큰 건축은 아니면서 인테리어 장식 이런 쪽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데 의류에도 상당히 관여가 있다. 의류라는 것은 뭐냐면 목기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재성으로 쓰거나 이것을 식상으로 쓰거나 그럴 때에 그 섬유 의류 이렇게 장식으로 본다. 패션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의류라고 했지만은 사람의 그 몸을 인테리어한다, 디자인한다. 이것이 패션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건 건축이 되는 것이고 인테리어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인은 의류 재질적으로 목기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사람 몸으로 보이는 그 머리 같은 거 털라고 하는 게 이런 목기운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의류 나무 재질이 바로 의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섬유 의류 장식 패션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제조업이 될 것이냐 직장이 될 것이냐 이게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관이 된다면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가 이런 인묘진월에 있다. 이게 관이 되죠. 그러면 그러한 분야의 교육 기획, 그 다음에 의류와 관련된 패션, 의류 이런 데 관련해서 조직을 갈 것이고 이것을 식상으로 쓰는 임계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인의 어떤 그 사업 용도 또는 제조업 이런 용도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재성으로 쓰는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가 의류로 씁니다. 의류. 경금, 신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병정화도 마찬가지예요. 병정화도 이건 인성을 쓰는데 이런 데 관련해서 어떤 직장을 들어가거나 그러더라 이거죠. 옷장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간목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을목도 비견이고 겁재인데 희한하게도 인묘진에 있는 월에 태어난 간목을목들도 의료와 관련이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강한 것은 경금신금이나 임수개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 같은 경우는 관으로 쓰기 때문에 직장 용도로 쓴다.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주위에서 이런데 근무하는 분이 있으면 따져보세요. 다음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해묘미생 중에서 해묘미생이라면 해묘미띠를 말합니다. 해묘미띠가 일망신으로 갔다. 신살로 인월의 해묘미생이다. 그럼 이것은 거의 80, 90% 이상이 패션으로 간다. 또는 섬유의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 의류를 갖다가 판매할 것이냐 유통을 할 것이냐 그것도 있죠. 이런 모양은 유통하고 판매가 같이 되죠. 상관이고 여기서 이제 정제가 장생하는데 이런 모양이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조,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는 모양이 이거다. 그 다음에 이런 의류를 파는데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또 관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어디 사유축 해묘미가 되기 때문에 멀리서 들여와서 매매를 하는 것이니까 수출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와서 편제가 되므로 이건 이제 해외의 메이커인데 좀 비싼 고가의 메이커를 들여와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유통, 그 다음에 수출입, 문구까지 돼. 문구에도 종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류 패션에 들어가면 문구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특이한 케이스가 신묘가 있고 자가 있다. 이거는 형이 되죠. 형이 된다는 것은 제조 행위를 하는데 여기다가 염색도 하고 나름대로 패션 제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기교를 부려가지고 뭐냐면은 패션, 의류, 가공 이런 경우에 미용실 같은 건 되는데 뭐냐면 미용할 때에 약재가 들어가죠. 약재 디자인도 되고 약재가 들어가고 염색을 통해서 뭔가 목 기운에 대한 형질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패션, 의류에 많이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부동산, 그 다음에 패션이나 의류 그게 다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거의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 논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많은 케이스に걸리게 되고 이 논리만 가지고도 직업적인 부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편에 할 내용은 요식업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식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소적으로 뭐 시장 뒷골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대로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그러한 수업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